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젊어지는 피부, 건강한 피부 정준호 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병원 피부과 명예교수 정진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3일 연휴가 있었고 또 오늘 하루 일하면 또 내일 어린이날입니다. 저도 옛날에 어린이날 참 좋아했습니다. 부모님한테 선물도 받고 또 동물원, 옛날에는 요즘은 창경궁이라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창경원이라고 부르는 동물원에 그렇게 많이 저희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날 하면 창경원의 동물원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요즘은 창경원의 그 일제 시대의 잔재죠. 우리나라의 궁을 동물원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다 복원되고,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창경궁이 한눈에 우리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벚꽃 필 때 또 단풍 질 때 창경궁에 점심 먹고 점심시간에 산책을 하다 보면 옛날에 그 어린이날 부모님의 손을 잡고 동물 구경했던 그런 추억이 항상 생각이 나고 그랬는데, 아무튼 어린이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들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5 월은 정말로 계절의 여왕이라서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운동에 관한 겁니다. 저는 아침마다 운동을 하면서 운동이 정말 우리 건강에 필요하고, 운동을 하면 삶에 생기가 돌고 활기가 돈다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운동이 우리 피부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요 파란 책, 나이 들어 보여서 미치겠어요. 요 책을 어 출판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우리 피부를 항상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어 좋은 생활 습관 7 가지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저속 피부 노화 생활 습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저속 피부 노화 생활 습관 7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인제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은 피부를 항상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나 많은 과학적 근거들이 논문의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마 한 달 전쯤인가 제가 7 가지 생활 습관 중에 잘 자는 것, 숙면을 취하는 것, 그것이 피부를 항상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정말로 필요한 생활 습관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오늘 두 번째 생활 습관으로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운동하시나요? 규칙적으로? 자기 몸, 자기 체력에 맞는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하시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먼저 피부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인체 건강에 미치는 운동의 좋은 효과에 대해서 조금 요약해서 설명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운동은 우리 심장의 박동수를 증가시켜서, 또 박동량이 많아지니까 혈액이 우리 몸을 도는 정도 양이 많아지고, 또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과 논문이 아니고 심장을 연구하는 그런 심내과 논문을 보시면 심혈관 질환이 운동을 하는 사람한테서 굉장히 줄어든다 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요. 또 운동을 하시면 체지방이 감소되죠. 살이 빠지잖아요. 그리고 근육량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체지방이 감소되는 것, 근육량이 늘어나는 것, 이런 것이 만성 대사 질환,
당뇨병이라든가 비만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것은 상식적으로 인제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과학적인 사실이고요. 여러 편의 논문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또 운동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가시켜서 균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고, 또 암세포가 처음에 생겼을 때 그것도 우리 면역 기능이 '어 암세포가 생겼네.' 해서 그 암세포를 찾아내서 그것을 죽이는 역할을 우리 면역력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면역력이 증가돼서 웬만한 균에 감염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서 몸이 튼튼해지면 감기가 잘 안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암이 발생되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 운동의 효과 중에 운동이 암을 예방한다고, 그런 과학적 근거, 그런 결과를 보이는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엔돌핀이라고 하는, 베타 엔돌핀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 같은 것이 많이 증가하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이런 것이 감소해서 우울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신질환의 발생이 억제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예방된다 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요. 또 운동을 하면 기억력이 증가하고 또 인지 기능이 개선된다는 게 잘 알려져서 운동을 하면 치매가 예방된다 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치매를 예방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또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치매 환자가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평균 수명이 낮을 때 70 세, 80세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셨을 때는 미처 치매가 생기기 전에 돌아가시지만, 인제 90, 100세 이렇게까지 살게 됨으로써 치매 환자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고 싶은데 아직 치매를 예방하는 약이 효과 좋은 약이 나와 있지 않죠. 그렇지만 이런 의학 잡지, 의학 논문들을 보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입증된 유일한 것이 운동입니다. 그 운동을 열심히 하면, 하루에 30 분씩 달리기를 열심히 하면 치매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침마다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도 하고 또 유산소 운동도 하는데, 사실 아침마다 헬스장에서 규칙적으로 무거운 음 아령을 들고 또 30분 달리기 하고 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 저는 항상 '치매를 예방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90 세가 돼서 치매에 걸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90 세가 됐는데 치매에 걸리면 안 되죠. 그러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약이나 뭐 방법이 있으면 그걸 먹거나 그걸 하겠는데, 그런 게 아직은 없는데 유일하게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루에 1 시간, 특히 유산소 운동을 30분 정도 포함해서 30 운동을 꾸준히 하면은 그것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입증이 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운동하는 이유는 이런 인체 건강에 좋은 어 효과를 바라면서 운동도 하지만, 가장 제가 운동하면서 '아 너무 힘든데 그만 뛸까? 그만 달리기 하고 오늘 30분 말고 20 분만 뛸까?' 그런 약간 게으른 마음이 생길 때 '아니야. 나는 치매를 예방하고 있는 중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를 다독거리면서 30 분을 채우고야만은 저를 항상 발견합니다. 그래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요. 또 달리기를 하거나 운동을 하면 근육만 느는 게 아니고 뼈가 튼튼해집니다. 골밀도가 증가하고요.
한다 하는 게 잘 알려져 있어서 골다공증이 예방돼서 뼈가 튼튼해지는 거죠. 그래서 뼈가 부러지는 그런 일은 이제 나이 들어도 저는 생기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운동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근력 운동, 역기를 들고 헬스를 열심히 하면 근력이 증가되잖아요. 그러면 혹시 넘어지거나 해도 어 잘 넘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넘어지거나 해도 뼈가 부러지거나 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상과 골절을 예방 한다. 그래서 운동이 참 좋고, 그다음에 운동을 꾸준히 하면 잠이 잘 와요. 저는 아침 5 시까지 한 번도 중간에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어 어쩌다가 소변 보러 한번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 빼고는 저녁 10 시에 자면 새벽 5 시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쭉 자는데, 그 이유는 깨어 있는 낮 시간 동안 활발히 활동적으로 일을 하고, 또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1 시간 내지 1 시간 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좋아져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고요. 또 잠을 잘 자니까, 운동을 한 후에 잠을 잘 자니까 피로 회복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인제 운동이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몸의 건강을 얼마나 좋게 하는지 과학적으로 잘 증명된 얘기를 8 가지 어 어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보면 꼭 운동해야 된다는 생각 드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은 자꾸 게으름 마음이 생기죠. 오늘 운동을 가야 되는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귀찮아서 집에 앉아서 초콜릿 먹으면서 테레비 보고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런 좋은 점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특히 치매 예방. 나이가 들어서 바보 되면 안 되잖아요. 치매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 치매를 젊었을 때, 똑똑할 때 예방한다 생각하시고 운동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피부에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놀랍게도 엄청난 영향이 있습니다. 항상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운동의 긍정적인 효과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 긍정 효과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6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하면 피부에 혈류량이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않을 때보다 운동하는 그 순간엔 심박수가 막 증가하기 때문에 혈류량이 피부에 돌아다니는 피의 양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박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피부로의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운동하지 않을 때보다 어 최대 8 배까지. 운동의 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인제 강도를 높여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최대 8 배까지 피부에 흐르는 피양, 혈류양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피 속에는 뭐가 들었죠? 산소가 들어있죠. 그리고 영양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피부에 풍부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되면 세포의 성장이 증가하게 되고, 또 산소와 영양분이 많아지니까 세포의 기능이 좋아지죠. 그래서 피부 세포가 성장도 많이 하고 기능도 좋아지게 되고, 또 손상되어 있는 세포가 회복되는 속도도 이 혈류량이 증가하면 혈류 안에 포함된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기 때문에 손상된 세포도 빨리 완벽하게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 기능이 좋아지게 되면은 피부의 두께가 점점 두껍게 되죠. 세포가 성장이 되고 세포 수가 많아지고, 또 세포가 콜라겐 단백질이라든가 피부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단백질을 잘 합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피부의 두께가 증가되고 피부의 탄력도 증가하고 피부에 주름이 생겼던 것도 감소되게 되게 해서
피부가 젊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혈류량이 증가하니까 피부의 수분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이 있어요. 운동하지 않는 사람과 하루 30 분씩 몇 달 동안 운동한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피부의 수분량이 유의하게 증가해서 피부 건조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어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피부 혈류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고 피부에 있는 세포의 기능을 좋게 하고 또 손상된 세포를 잘 회복시키게 그렇게 하고 피부의 보습을 유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운동을 계속하면 항상 건강하게 보이고 젊게 보이고 어 하는 피부를 유지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인제 피부 혈류량이 증가돼서 세포의 성장이 많아지고 세포의 기능이 증가해서 세포가 여러 가지 단백질을 많이 만들고 하는 것도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중요한 이유이고요. 두 번째로 운동을 하면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 또 남자나 여자나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 그로스 호르몬이라는 것의 분비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 여성 호르몬이나 성장 호르몬은 세포를 자극해서 세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단백질을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콜라겐 단백질 이런 것이 운동을 하면 합성이 많아지고 콜라겐 단백질 말고도 피부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단백질이 이런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콜라겐 합성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콜라겐 합성이 증가하고 피부에 있는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지면 피부가 튼튼해지죠. 피부가 튼튼해지면 피부 탄력이 증가하고 또 피부가 약해서 생겼던 그런 주름이 다시 좋아지는 다시 젊어지는 거죠. 주름이 억제되고 젊은 피부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근력 운동, 역기를 많이 들고 하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이 피부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냥 근육이 인제 쪼그라들면 줄어들면 피부를 지지하고 있던 근육이 없어지니까 피부가 접히고 해서 주름이 생길 수 있거든요. 탄력이 없어지고. 그래서 근육량이 많아지면 피부를 지지하는 그런 힘이 생기기 때문에 젊은 피부처럼 보이게 탄력을 유지하고 또 운동을 한 사람들은 체형이 좋아요. 이렇게 굽어지지도 않고 알통도 나오고 어깨도 넓고 배 복자도 왕자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 젊은 체형을 유지해서 피부도 젊어지고 몸이 젊은 체형을 유지하니까 젊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일이 생기고요. 또 운동은 염증 반응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 피부에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겨요. 그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인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이 많아져서 그 피부가 건조하거나 피부에 자외선을 받거나 그러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것이 인제 피부의 염증을 억제해서 노화를 유발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염증 노화라고 하는데 운동을 하면 웬만한 자극을 받아도 이런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이 잘 안 되고 억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염증 반응을 감소시켜 가지고 염증이 노화를 유발하는데 염증 반응이 감소되니까 노화가 억제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합성을 감소시킨다는 게 잘 증명이 돼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운동을 하면 여성 호르몬이나 성장 호르몬 이런 것의 발현이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동을 하면 증가되는 호르몬이 있는 반면에 운동을 하면 나쁜 호르몬의 발현은 감소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은 양이 많아지면은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많이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이 늙고 병들고 하잖아요. 그거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웬만큼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잘 안 만들어진다는 것이 연구 결과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세기의 스트레스를 받아도 운동한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아주 쪼끔 만들어지다 마는데,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은 강도의 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스트레스에 굉장히 적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적응력이 증가돼서 동일한 세기의 스트레스를 받아도 코티졸이 합성되는 정도가 감소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운동에 집중을 하다 보면, 저도 아침마다 운동할 때는 일체 잡생각이 안 나고, 제가 이 역기를 어떤 자세로 들까, 내가 운동을 하면서 아 이 운동의 효과, 또 하면서 몸이 튼튼해지는 그런 좋은 느낌, 이런 것만 생각이 나지, 어 어제 있었던 슬픈 일이라든가, 아니면 오늘 꼭 해야 될 스트레스 쌓이는 그런 일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할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고, 또 스트레스의 적응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코티졸 레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코르티졸은 많아지면 세포에 영향을 미쳐 가지고 콜라겐 합성을 억제하고, 또 콜라겐뿐만 아니라 세포가 만드는 여러 가지 단백질의 합성을 억제 해서 피부를 약하게 만듭니다. 피부의 탄력을 감소시킵니다. 피부의 주름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코티졸은 피부에 굉장히 나쁜 호르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코티졸이 많아지면 우리 몸을 보호하는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고, 피부 장벽이 잘 안 만들어지게 만들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가 굉장히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코티졸이 많아지면 피지 분비를 증가시켜서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얼굴에 막 어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이런 코티졸의 합성을 감소하기 때문에 아 이런 부작용 같은 게 잘 생기지 않고 피부를 항상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운동은 베타 엔돌핀 호르몬을 시킨다, 이런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라토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많이 증명된 건데, 마라토너는 42.195 킬로미터를 달리잖아요. 어 몇 주 전에 스포츠 뉴스를 보니까 2 시간보다 30초 짧게 1분 59초 30 초의 세계 신기록을 이룬 마라토너가 있더라고요. 42.195 킬로를 2 시간 이내로 돌파한 거죠. 대단한 기록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 마라토너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42.195 킬로미터를 2 시간 정도에 뛰려면. 막 다리도 아프고 숨도 가쁘고 힘든데, 35 킬로쯤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다리의 통증도 잘 못 느끼고 힘든 것도 잘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베타 엔돌핀이 막 오래 달리다 보면은 증가하고, 이 베타 엔돌핀은 행복감을 느끼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잘 알려져 있고, 스트레스를 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행복해지잖아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반대로 많이 웃으면 행복해지는 이유가 이 베타 엔돌핀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하루 1 시간씩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 좋은 어 서 여성 호르몬, 성장 호르몬, 베타 엔돌핀, 이런 것이 많아지고, 우리 몸에 나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은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이 베타 엔돌핀 때문에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코티졸 레벨이 떨어지니까 피부를 항상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꼭 필요한 거고요. 여섯 번째로 운동은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증가시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산소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산소가 없으면 1 분을 살 수가 없죠. 산소가 없으면 어 우리 몸을 유지하는 그런 세포들이 다 죽기 때문에 반드시 산소를 이용을 하는데, 산소를 우리가 100을 하루에 이용한다 그러면 2 내지 3%는 활성산소라는 걸로 바뀌고, 그 활성산소가 피부에 손상을 줘 줘서 이 산화적 손상을 유발하고, 그것이 축적이 되면 노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항산화 방어 시스템이라 그래요. 활성산소가 생기면 그것을 바로 없애내는데, 항산화 방어 시스템은 두 가지, 항산화 효소, 카탈레이즈 또는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 아니면 글루타치온 리덕테이즈, 이런 효소들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그런 항산화 효소들이 존재하고요. 또는 항산화 물질들이 존재합니다. 비타민 C, 비타민 E, 글루타치온, 이런 항산화 물질들이 증가하는데, 운동을 하면 이런 항산화 효소의 발현이 증가되고, 또 운동을 하면 이 항산화 물질 비타민 E나 비타민 C, 글루타치온의 농도도 증가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잘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 주간 운동을 하면 이 항산화 효소나 항산화 물질이 20 내지 40%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증가돼서, 이렇게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소나 물질들의 양이 많아지니까 우리 몸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손상이 되지 않고 산화적 손상이 줄어드니까 피부 노화도 억제되고 우리 인체 노화도 억제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피부 노화, 인체 노화를 억제하는 데 이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강화시켜서 그 작용을 한다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운동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정상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기능이 감소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뭐 하는 데예요? 미토콘드리아가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기능이 감소해서 에너지를 잘 못 만드니까 세포의 기능이 감소되고, 세포의 기능이 감소되니까 우리 몸이 노화가 되고 피부가 노화되는 거죠. 근데 운동을 하면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크기와 기능이 증가된다 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 또 노화돼서 손상이 된 수나 기능이 떨어진 그런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하고 새로운 활발한 건강한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진다 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는 활성산소를 비정상적으로 많이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되게 나쁜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 피부에 7 가지의 좋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 피부 혈류량이 증가하고, 운동을 하면 피부가 건강하고 항상 젊게 유지되고, 또 운동을 하면 염증 반응이 감소되고, 또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감소되고, 운동을 하면 베타 엔돌핀의 호르몬이 증가돼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운동을 하면 항산화 방어 시스템이 증가돼서 산화적 손상을 덜 받게 되고, 운동을 하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정상화시켜 가지고 우리 세포의 기능이 더 좋아진다 하는 7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엄청난 효과죠? 예. 여러분도 운동하실 겁니까? 규칙적으로 자기 신체 조건에 맞게 천 천천히 운동을 규칙적으로 시작하시고, 조금씩 조금씩 강도를
높이다 보면은 젊은 피부,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명함을 잠깐 보여 드렸습니다. 네. 어디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고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제 말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인제 질문입니다. 99 년생 정진우 님이 "얼굴 볼 쪽하고 턱선에 털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얼굴 레이저 제모하려고 하는데 모낭염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소티논을 복용하면서 레이저 시술을 받으면 모낭염이 안 생길까요?" 네. 뭐 인제 레이저 치료를 받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은 되지만 그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제모 레이저를 했을 때 모낭염이 얼마나 생길지 제가 직접 제모 레이저를 해 보지를 않아서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좋아하는 후배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수련받은 제 후배 어 오우석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은 개원을 하셨는데 평생 제모만 하십니다. 다른 질환은 치료하지 않고 그 제모 전문 병원을 하신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고우석 원장님이 하는 병원인데 제가 병원 이름은 제가 지금 기억은 나지 않네요. 거기 한번 문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소트레티논을 복용하면서 레이저 시술을 받는 거는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토론 님입니다. "3년 전에 흉터 때문에 코에 코에 인제 흉터가 있어서 박피를 받으셨군요. 근데 백반증처럼 하얗게 탈색되어서 어떤 치료를 해도 방법이 없네요. 백반증, 피부 이식도 안 되고 여러 레이저 다 봤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좀 도와주세요. 아예 코 전체 피부 이식은 힘들까요?" 네. 제 생각에 흉터가 생기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3 년이 되셨고 네. 글쎄요. 제가 상처를 직접 보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음 백반증처럼 하얗게 됐고 네. 흉터를 전문적으로 치료하시는 대학병원 교수님을 한번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짧은 글로 정확히 상담해 드리기는 좀 어렵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님이십니다. "세안 후 로션을 발라도 10분 후면 로션이 다 날아가서 건조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분기가 많은 걸 쓰자니 여드름이 잘 나는 피부라서 쉽게 시중에서 판매되는 크림 제형을 쓰기가 고민됩니다." 네. 제 생각에 님은 피부 장벽이 많이 손상돼 계셨 계신 분 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피부 장벽이라는 거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한 어 장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능적인 의미를 담아서 피부 장벽이라고 하지만 피부 장벽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피부의 각질층입니다. 표피의 제일 바깥층에 존재하는 층인데 각질층이라고. 표피는 각질 형성 세포가 한 10층 정도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으면서 위로 갈수록 분화돼서 점점 납작해지면서 결국은 각질 세포로 변합니다. 그 각질 세포는 각질 형성 세포가 죽은 형태고 굉장히 납작한 형태로 각질 화 되는데
그 각질 세포가 30층 내지 40 층, 그러니까 곧 죽어서 떨어져 나갈 각질 세포가 30개 내지 40 개가 층층이 이렇게 쌓여 있고, 그 사이사이를 기름 성분,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1대 1대 1의 비율로 고기를 꽉 채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 성분,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발견한 ABH 당 성분이 그걸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각질 세포의 각질층 이 각질 세포층하고 그 사이사이를 채우는 기름 성분과 당 성분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피부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름막이고 당막이고 하기 때문에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도망가는 것을 막고 있어요. 그다음에 외부에서부터 자극 물질이 들어오고 균이 들어오는 것도 막고 있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이 각질층이 30-40 층이 돼야 되는데 각질 제거를 자주 했거나 아니면 각질이 잘 안 만들어지거나 해서 20 층, 10층 이렇게 얇아지고, 또 그 사이사이를 기름 성분이 꽉 채우고 당 성분이 꽉 채우고 있어야 되는데 기름 성분이 많이 빠져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기름이 잘 안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비누 거품으로 피부를 오래 닦으면 그 비누 거품이 피부에 있는 기름을 다 빼내 가지고 기름이 부족해지게 되면 피부 장벽이 다 망가지는 거죠. 그러면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도망가기 때문에 로션을 발라도 피부 장벽이 피부에 있는 수분을 감싸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없어지니까 금방금방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피님한테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 적어도 석 달은 해 보십시오. 첫 번째, 얼굴에 기름이 많은 지성인지 건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품을 세안제를 사 가지고 거품을 내서 10초 이상은 얼굴에 비비지 마십시오. 10초 이상을 비비면 얼굴에 묻은 화장품이라든가 아니면 먼지나 이런 거 제거하는 걸 넘어서 피부에 있는 기름을 다 빼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게 세안을 하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보습 크림을 구하셔야 됩니다.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보습 크림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약산성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약산성일 때 각질 세포의 분화, 각질 형성 세포가 분화를 잘하고, 그래서 각질층을 잘 만들게 되고 또 기름 성분도 잘 만들고 당 성분도 잘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습제는 반드시 약산성이어야 되고, 그 속에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1대 1대 1의 비율로 피부 기름 성분과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ABH 당 성분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효 성분이 들어가 있는 보습 크림을 아침 저녁 세수한 후에는 꼭 바르고, 화장을 하시면 화장 후에 바를 수는 없지만 화장을 지우고 난 다음에는 꼭 발라서 하루에 2번 내지 3번을 잘 바르시고, 세 번째는 지내시는 집안과 또는 사무실이 계시다면 사무실의 환경을 잘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습도를 50% 정도로 맞추시고, 습도를 50% 맞추려면 습도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실내 온도는 22도, 23도 그렇게 유지해서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꼭 유지하셔야 되고요. 여드름이 잘 나는 피부라고 하셨는데 여드름이 잘 나는 거를 봐서 인제 지성 피부라고 생각하는데, 지성 피부에 인제 기름이 있어도 기름을 제거하고 나면 피부 장벽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건조한 피부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 제가 주의사항 드린 대로 해 보시면 되고, 크림형을 썼다고 여드름이 반드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해피님한테 제가 만든 보습 크림인데 이거는
몸에 바르도록 이제 제형을 만든 이렇게 보습크림입니다. 그래서 스누아토 크림이라고 해서 몸에 바르지만 얼굴에 발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얼굴에 바를 보습크림을 가져오질 않아 가지고 요걸 드릴 테니까 세안 후에 요거를 얼굴에 잘 발라 보시면 좋고요. 몸에 바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피해피 님이 건조해지는 이유는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져 있어서 그렇다. 그건 틀림없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면 다시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피해피 님 저기 받으실 선물을 받으실 주소를 우리 PD님이 어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에 꼭 알려주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크라상 님인데 항생제 여드름 치료제를 수개월간 복용 후 복통 설사하면서 장이 안 좋아진 것 같은데 단약하면 장이 원래대로 회복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제 항생제를 많이 복용하면 인제 여드름 때 항생제를 복용하는 이유는 이 그 테트라사이클린 계통의 항생제를 주로 쓰거든요. 독시사이클린이라든가 미노사이클린 이런 걸 쓰면 그 항생제 성분이 염증을 줄여주는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드름균을 죽이는 효과도 있지만 인제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도 좋아서 여드름 치료에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를 많이 씁니다. 근데 쓰면은 대개는 문제가 없는데 장에도 오만 가지 인제 장내 세균이 있는데 그 장내 세균도 죽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제 장내 세균의 그 세균의 인제 분포랄까 아무튼 종류가 많이 바뀌어서 인제 복통 설사 이런 것이 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을 인제 단약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니까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복통 설사가 심하시면 "약을 일단 중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9 년생 정진우 씨. 아까 질문하신 분 같은데 4 월부터 여드름이 심해져서 독시사이클린 한 달 조금 넘게 복용 중입니다. 여드름이 낫기는 하지만 새로운 여드름이 막 올라와서 약의 효과가 잘 없는 것 같아요. 피부과 원장님께서는 독시사이클린 2달 정도는 먹어 보자는 약이기 때문에 계속 먹자고 하십니다. 당장 6 월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얼굴에 여드름 때문에 큰일이네요. 특히 네. 제 생각에는 피부과 원장님이 치료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2달 정도를 드셔 보시고 원장님과 긴밀하게 상의하면서 치료 받으시기를 어 충고드립니다. 모든 환자분들이 빨리 없애고 싶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드름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일 주일 만에 없애 달라 그러면 저도 그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드름 상태에 따라서 피부과 원장님께서 잘 치료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원장님을 믿고 치료하셔야죠.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같은 병이라는 그 적 앞에 같은 아군입니다. 그러니까 잘 협력해서 잘 전략을 짜서 그 여드름이라는 적을 잘 협력해서 같은 편이 돼 가서 치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장님을 믿고 "잘 치료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진우 님한테 요 선크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드름도 자외선 차단을 꼭 해야 됩니다. 여드름, 주사 피부염 이런 것이 자외선을 받으면 어 나빠진다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정진우 씨가 여드름이 많은데 평소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다니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안 바르셨다면 한번 발라 보시고 바르셨다면 제가 만든 자외선 차단제 발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 착용감이 좋고 어 이 느낌이 좋고 또 자외선 차단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건데 한번 발라 보시라고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에이지 님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운동을 하면 오히려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꽤 있더군요. 특히 등 피부가. 그런데 땀 때문에 그런 걸까요? 네. 운동은 이제 자기 체력 수준에 맞게 해야 됩니다. 이 인제 운동을 하면 피부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피부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얼굴에 피지 분비가 많아져요. 이 피부 온도가 1도 올라가면 피지 분비가 10% 증가한다 하는 것이 연구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많고 피부 트러블이 많은 분들의 경우 마스크를 쓰잖아요. 마스크를 쓰면 마스크 안에 온도가 올라가겠죠. 우리 이제 숨을 쉬니까 인제 36.5 도의 더운 바람이 입과 코에서 나오니까 피부 온도는 31 도인데 마스크를 쓰고 인제 숨을 쉬면 그 안에 온도가 올라가서 피부 온도가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서 1 도가 올라가면 피지 분비가 10% 증가하는 거예요.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은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 그 피지가 밖으로 나올 때 반드시 모낭을 거쳐서 나오게 해부학적으로 피지가 나오는 길이 모낭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낭을 통과해서 잘 나오면 문제가 없는데 마스크도 쓰고 화장도 하고 또 각질이 그 모낭 끝을 막고 있으면 피지가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와서 모낭에 이렇게 축척이 되고 그것이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이 인제 여드름의 시초인 면포 또는 피부 트러블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등 피부도 그렇다는 거는 등에 피지샘이 많아요. 가슴, 얼굴 이런 데 가슴의 윗부분, 등의 윗부분 이런 데 피지샘이 많기 때문에 등드름 이런 것이 인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너무 운동을 많이 해서 피부 온도가 얼굴이 시뻘개질 때까지 또 피부 온도가 높아질 때까지 또 마스크를 쓰고 한다거나 또는 하면 피부 온도가 높아지면 어 특히 피지 분비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는 피지 분비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운동을 안 하시면 너무나 많은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운동은 그래도 하시되 자기 체력과 자기 피부 상태에 맞게 잘 조절하면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레티놀 크림과 비타민 C 화장품이 피부에 좋다고 강력히 추천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로 피부에 도움이 되나요? 네. 레티놀 크림은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는 성분입니다, 레티놀. 문제는 레티놀 성분이 피부에 자극을 쉽게 주기 때문에 피부에 좋은 효과가 있는 농도로 충분히 쓰지를 못해요, 자극이 심하니까. 그래서 레티놀 화장품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효능을 보이기에 부족한 농도가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효과는 있지만 농도가 낮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발라도 큰 효과를 인제 피부를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비타민 C 화장품은 비타민 C가 인제 수용성 물질이거든요. 수용성 물질인데 우리 피부는 아까 제가 피부 장벽 설명을 드렸죠. 기름막이입니다. 기름막이라서 수용성 물질은 발라 봐야 우리 피부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기름과 물은 이게 섞일 수가 없잖아요. 요 우리가 더러운 강물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풀장에서 수영을 해도 건강한 이유는 그 무 이 수영장이나 강물에 있는 더러운
성분들이 우리 피부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들어온 물이 우리 피부 속을 스며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금방 병들겠죠. 그렇지만 기름막이기 때문에 물에 녹는 물질은 들어올 수가 없고, 비타민 C는 물에 녹는 물질이기 때문에 비타민 C 화장품을 발라봐야 피부에 들어오지 않아서 피부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 레티놀 성분은 동그라미 좋다. 비타민 C 화장품은 피부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W 님에게 제가 오늘 인제 시간도 다 되고 해서 한 가지 성분이 남아 있는데, 몸을 닦을 때 사용하는 세정제입니다. 약산성 세정제로 몸을 닦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스누아토 샴푸 앤 바스라고 전 가족이 사용할 수 있고, 저희 손녀들, 저희 부모님도 다, 저도 물론 쓰고 이런 걸 쓰고 있는데, 거품을 잘 내서 머리도 감고 몸도 닦는데 거품을 10초 정도만 간단하게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조코 님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치매 예방을 위해서 운동을 꼭 해야겠어요. 네. 교수님 추천하시는 운동과 운동 시간이 있을까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트러블이 나서 못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운동을 해서 트러블이 있어서 못한다는 거는 조금 제가 아까 에이지 님인가요? 그분 어 질문에 답변을 할 때 말씀을 드렸고요. 운동은 이제 스트레칭, 운동을 꼭 하시고, 그다음에 근력 운동 하시고,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 세 가지를 꼭 섞어서 하시면 좋고, 근력 운동이라는 게 인제 무거운 아령을 드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어 꼭 하셔야 되고, 유산소 운동은 달리기를 하거나 수영을 하거나 자전거 타거나 하는 유산소 운동, 이렇게 섞어서 골고루 하시면 좋고, 치매 예방을 위해서 꼭 하십시오. 이거는 치매 예방의 확실한 방법입니다. 논문도 많고 어떤 약보다나 어떤 음식보다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정신과 제 친구 교수한테 물어봐도 치매 예방만큼 좋은 음 방법은 없다. 운동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 이렇게 어 얘기하더라고요. 예. 열심히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운동과 건강, 운동과 피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조코 님 질문을 쪼끔 더 자세하게 이 피부를 위해서, 저속 피부 노화를 위해서 어떻게 운동을 하면 좋은지, 그 운동 방법, 그 효과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